조선별난사 김옥균의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고종 21년인 1884년에 급진개화파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정치 외교권 확보와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입니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었으나 청나라의 군사 개입과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갑신정변의 발단. 1876년 개항 후 위정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화 사상은 확산되었는데 갑신정변 주도 세력은 이모군란 후 개화 정책 추진과 반청 외교의 전개 과정에서 성장, 결집되었습니다. 이모군란 후 청국은 흥선대원군을 납치했고 조선의 3천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군제 개편 등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청국의 오장경과 위안스카이는 병권을 장악하고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진수당은 재정권을 장악했으며 이용장이 파견한 웰렌도르프는 해관을 장악하고 외교권까지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조청상 민수룡 무역 장정체계로는 특권을 앞세워 경제적 침탈을 자행했는데 당시 개화 정책은 민시척족과 그 일파가 장악한 통리군국 사무화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모군란 후 흐트러진 군제 개편에 주력했고 개화자강기구의 신설을 주도하며 청나라식 개화 정책을 주관했습니다. 반면 개화당의 박영효, 윤웅열은 각각 광주 북청에서 신직 군대를 양성했고 한성순보의 발간과 치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고종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 사업들은 민시척족의 반발로 중단되었지만 개화당 세력은 여전히 고종의 신임을 받는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성장해 나가면서 민시척족 일파와 대립했습니다. 갑신정변의 경과. 1884년 4월에 청이 프랑스와의 전쟁에 직면하면서 3,000명 규모였던 조선 주둔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소식에 개화당은 독립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개화당은 1884년 6월 쿠데타를 통한 정변 준비에 착수했는데 청나라군의 무력 개입을 막고자 미국 공사와 영국 영사의 정변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과 지원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 공사 푸트와 김옥균은 실패를 예견하며 신중을 기하라고 제지했고 당시 영국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하던 형편이라 영사 에스턴은 정변을 만류했습니다. 1884년 청불전쟁이 본격화되자 일본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변경했는데 주한 일본공사 다케조의 신이치로는 김옥균에게 정책 전환을 알렸고 정변 열흘 전 김옥균과 다케조에는 거사의 세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옥균은 거사 후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 형태로 빌리려 했고 다케조에는 300만 원 규모의 차관을 약조했는데 정변 일자를 10월 17일로 결정했습니다. 주도 세력은 박영효 집에 모여 행동대원들에게 우정국 옆 별궁 방화, 우정국 개청 축하 연회 때 거사, 사형사 제거 등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전달했고 정변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원을 포섭했습니다. 애국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개화와 독립이라는 이슈를 내세웠는데 관직이란 보상책을 제시하거나 충의계 등 기존 조직과 개인관계를 이용해 포섭에 활용했습니다. 개화당 자력으로 확보한 무력은 사관생도, 친군 전형, 장사, 부상 등 200여 명 정도였고 여기에 일본군이 가세해 총 3에서 4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청나라식 훈련을 받았고 전우영 군과 대립관계인 좌우영 군의 포섭과 장악을 소홀히 해서 이들이 청나라군에 협조했고 일본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도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별궁 방화로 시작되어 10월 19일 오후 7시경 막을 내렸는데 개화당은 급속도로 권력을 장악하고 인사를 단행했고 정령을 반포했습니다. 10월 17일 당초 계획과 달리 별궁 방화와 우정국에서 사형사 처단에 실패하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은 고종 침실로 들어가 우정국 변란을 알리고 경우궁으로 이열을 요청했습니다. 사정을 넘겨 행동대원들은 경우궁을 찾아온 이조연, 한규직, 윤태준, 민영목, 조영아, 민태호를 차례로 살해해 민시척족의 거물과 군권을 가진 사명사를 제거했습니다.
개화당은 고종의 종영 이재원을 불러 정변의 의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개화당의 일원이었다가 돌아선 환관 유재현도 처단했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면, 이준용 등 대원군 계열의 종친과 조경아, 조동련, 김문현, 홍순영 등 왕실 외척과도 연대를 도모해 영모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했고 김윤식, 김홍집 등 개화 세력도 끌어들였습니다. 왕후가 경우궁이 비좁다는 이유로 창덕궁 환궁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개화당은 임시 방편으로 고종과 왕후를 이재원의 집인 계동궁으로 옮기게 했고 개화당은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창덕궁 관물원으로 옮겼습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경 정령을 반포했고 무력 정비를 위해 각 영이 보유한 총과 칼을 정비하도록 했는데 총이 녹슬어 총을 모두 분해해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경 청국 진영에서 일본 공사에게 보낸 서한을 듣기도 전에 청나라군이 동남문으로 협공에 들어왔습니다. 청나라군과 일본군의 교전이 시작되자 왕후와 세자비는 국문을 나갔고 고종은 뒷산 기슭으로 올라갔는데 청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패퇴하던 개화당과 일본군은 결국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개화당 중 홍영식과 박영교는 사관생도들과 함께 고종을 호위해 북묘로 향했다가 청군과 조선 군인에게 살해되었고 김옥균 등은 다케조회를 따라 일본 공사관로 후퇴했습니다. 고종은 청군 진영으로 옮겼다 10월 23일 창덕궁으로 환궁했고 왕후 일행은 심상훈의 호위를 받으며 이경하의 교회 별장이 있던 각심사에 피신했다 10월 24일 창덕궁으로 환궁했습니다. 10월 20일 민중은 일본 공사관을 향해 돌을 던지고 방화를 했는데 공격이 계속되자 일본 공사와 김옥균 등은 일본군 호위하에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0월 23일 김옥균, 박영교, 서광범, 서재필, 유영로, 변수, 이규환, 정난교, 신흥희 등 9명은 인천에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이로써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대부분 민중 계급에 속했던 갑신정변 참여층은 개화사상의 보급이나 유학을 통한 외국 문물 접촉을 통해 개화사상을 수용했는데 주도 세력과 마찬가지로 청나라로부터 독립과 개화를 국가적 과제로 이해했습니다. 참여층의 신분은 양반 13%, 중인 6%, 상놈 51%로 나타나는데 직업은 하급관료, 군인, 하인, 환관, 상인 등으로 봉건정부 조직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변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민중은 군사 근대화 정책으로 인한 실직과 차별, 대우, 외국 상품의 침투, 물가 상승, 가옥의 철거 등의 불만을 가졌습니다. 또한 일부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 일본인이 들어가자 개화 정책을 일본의 침략을 연계해 이해하면서 개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일반 민중은 개항 이래 일본을 침략자로 여겼고 갑신정변도 난당과 일본인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식했는데 정변 마지막 날 고종이 폐립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을 만나기만 하면 살해하고 개화당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졌는데 정변 실패로 참여자들에게는 정몰가산, 파가저택의 형이 집행되었고 부모, 형제, 처자에게도 연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갑신정변 주도자 혹은 참여자 중 사망자 44명, 일본 망명자 9명, 유배자가 1명으로 확인되며 이외에도 김옥균과 내통 혐의를 받은 자들은 숙청되었습니다. 갑신정변은 나라를 팔고 결의를 배반한 사건으로 이해되어 개화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인식 악화는 개화 정책의 중단, 개화 세력의 위축, 여론을 등에 업은 수구 세력의 반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종은 김옥균 등을 난적으로 규정하고 변란으로 규정하며 처벌 의지를 내비쳤으며 개화 정책 관련 기구를 폐지했고 위정척사 계열 인물들을 대거 석방했습니다. 정변 이후 청의 조선 내정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친청파들이 전국을 좌우했지만 고종은 왕권 회복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 러시아와 조럼 일약을 추진했고 정책면에서 반동과 역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이 소실된 공사관 건물에 대한 배상과 조선 정부 측 사죄를 요구해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이 체결되었고 청일 양국군이 주둔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양국군 철수를 규정한 텐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약에서 장래조선에 변란이 발생해 청일 양국이나 한나라가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알린다는 내용은 이후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이 파병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의의 및 평가. 갑신정변은 집권층 내에서 일어난 위로부터의 변혁을 시도한 사건으로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무조건 타파하기보다는 운영 모순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또한 갑신정변을 일당의 권력 요구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 오늘날 갑신정변을 비판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들이 내세운 14개조 정강 항목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던 셈입니다. 일본을 모델로 한 것도 부정적으로만 볼 순 없는데, 온건 개화파가 모델로 삼는 청나라는 청일전쟁과 의화단 운동의 패배로 무능이 드러난 반면, 일본은 봉건제와 신분제 폐지를 과감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려는 면이 보이지만, 메이지 유신의 성공 요인을 거의 담지 못한 실패한 정변의 본보기인데, 가장 큰 문제는 자체 군사력이 없어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갈아치우면 일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함이 깔려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은 주축 세력인 사초 동맹이 막부와 독립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청국군이 주둔해 있던 상황이라 청나라가 당연히 개입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주둔군을 압도하거나 개입을 무마할 공작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갑신정변의 무력이 되어준 일본 공사관 수비대는 청국의 주둔군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었고, 일본 공사는 청군에 대항할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갑신정변의 내용이 일부 갑오개혁에 이어진다는 것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급진개화파는 갑오개혁을 주도한 적이 없어 온건 개화파 출신인 김홍집과 따르는 관료들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갑신정변을 고종과 민씨 세력이 이끄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환죄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벌어진 을미사변에도 갑신정변에서 행동대원으로 참여했던 유영록, 정난교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김옥균의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이었습니다.